네, 오늘 진행할 강의는 보시다시피 이제 대용량 패킷 분석입니다. 지난 강의 교환을 한번 펼쳐두고 얘기를 한번 시작할게요. 목소리 작진 않죠? 잘 들리시죠? 그동안 이제 웹스캔 패킷 분석, 디도스, SMB, RAT, 무선, 웹패킹 대부분 이제 웹 해킹 관련된 아니면 디도스 대역폭 아니면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취약점 아니면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난독화를 해제한다든가 프로토콜을 이해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좀 낮은 레벨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오늘부터 배울 거는 좀 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스킬을 배웠으면 큰 그림을 그리고 큰 트래픽 내에서 패킷을 분리하고 분류하고 상세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들을 배우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어,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서 모의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하는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개념부터 자꾸 시작하면 대용량 패킷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트래픽을 의미해요. 기존에 우리가 분석했던 거는 라우 데이터라고도 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패킷이라고도 얘기하고요. 1514 킬로바이트 내에 있는 패킷을 뭐 예를 들어 뭐 TCP 이런 와이샤크에 있는 기능으로 패킷을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것과 이제 분석하고 포렌식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어떤 스킬을 가지고 특정 암호화 패킷을 분석한다든가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큰 패킷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실무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 강의는 내용이 좀 길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지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론과 실습으로 나눌 거고요. 이론 1차, 실습 2차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양이 많다 보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직접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왔던 내용을 직접 해보는 것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대용량 패킷이란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대용량 패킷이라는 용어는 IT 용어로 별도 정의된 건 아닙니다. 본장에 설명하고자 하는 대용량 패킷이란 수기가 바이트 이상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킷 파일로서 와이샤크를 포함한 기타 GUI 형식의 패킷 분석 도구에서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용량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샤오미라는 피켓 파일이 있고 빅샘플이라는 피켓 파일이 있어요. 샤오미라는 패킷 파일은 354KB고 빅 파일이라는 건 7.3기가 정도 되네요. 이걸 와이샤크로 열을 때 샤오미 피켓 파일 같이 이제 작은 파일은 금방 쉽게 열리게 돼요. 와이샤크에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열고 분석을 하시죠. 이것도 그렇게 작은 양이지만 이제 1569개의 패킷이 들어있고요. 이걸 한번 열어보면 예전에는
이 자체가 열리지가 않았어요. 파일 헤더를 보고 2기가 이상이 초과가 되면 와이샤크에서 열리지 않았던 거는 와이샤크 그 프로세스 메모리에 할당된 버퍼 사이즈가 2기가 이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리미트가 걸려 있었어요. 2기가로. 그래서 2기가 이상의 파일은 와이샤크에서 열려고 하면 에러 팝업이 떴었어요. 뭐라고 뜨냐면 그 2기가 이상의 파일은 읽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떴었고요.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하단에 보이세요? 39만 개, 49만 개 패키지 쭉쭉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읽어드린 스테이터스는 한 10% 정도도 안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한 500만 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와이샤크로 열었다 한들 우리가 디스플레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 와이샤크가 그걸 다시 로드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분석이 될까요? 이건 7기가지만 70기가 파일을 우리가 분석할 일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절대 이 도구를 분석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만든 강의니까 멈췄거든요. 그래서 제 PC 용량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한계입니다. 네, 재부팅하고 다시 분석해야 돼요. 혹시 제 화면이 끊기진 않으시죠? 네, 안 끊기면 됐어요. 얘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강제적으로 좀 끊어야 돼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와이샤크에서 로드한 건 템프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여기 경로에 어디 있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기타 GUI 형식 패킷 분석 도구에서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일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초 동안 패킷을 캡처할 경우에 수십 메가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1초 미만의 패킷을 캡처하더라도 수기가바이트 이상의 큰 용량의 패킷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직접 보여드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기 샘플은 제가 G 드라이브에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대용량 패킷을 분석하는 그래서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어디 뭐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직접 분석해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넣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샤크나 GUI 기반을 많이 쓰는데 1기가 이상의 패킷 파일을 와이샤크에 로드하려면 1기가 바이트 배수만큼의 시스템 메모리가 필요하고 CPU, 디스크, IO에 따른 속도의 차이도 현저하게 발생합니다. 하드웨어 사용에 의존적인 시스템 메모리 부족으로 파일을 읽어드릴 수 없거나 만약에 로딩을 했더라도 화면에 보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필터링 옵션을 적용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와이샤크 공식 홈페이지 Q&A 살펴보면 분석할 수 있는 권장량을 100메가바이트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제 대용량 패킷을 CLI 기반에서 좀 더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도구와 팁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구들은 다 무료예요. 무료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각각의 경로는 제가 뭐 기재한 것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는 대부분 PC에 있거나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직접 경로를 쓰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뭐 각자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패킷 기본 정보 확인하는데 캡스 인포, TCP 리스테이트, T샤크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요. 목적은 트래픽 조사, 프로토콜 분포, 분석 대상 IP를 조사한다든가. 웹 쪽 트래픽 같은 경우는 HTTP, RY, ngrep, 그리고 Y샤크, TCP, HTTP 이외의 프로토콜 분석할 때는
앵그랩, TCP 덤프, 와이샤크, 패킷 분할은 에디트캡, 머지캡. 요것들은 와이샤크를 설치하면 T샤크 내에 다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툴들이고요. 그래비즈나 애프터글로우 같은 또는 GNU플럭 같은 경우는 우분투에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으시면 별도 설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통계 함수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어떤 수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예요. 매틀랩 같은 거에 안에 내포되어 있고요. 이제 매틀랩 같은 거를 이제 써보시면은 이해가겠지만 수치에 대한 곡선, 직선, 뭐 통계 수치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스크립트 기반의 가시화 도구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지는 밑에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들 이제 분석하는 도구들의 경로를 대부분 적어놨어요. 대부분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따라서 설치를 하시거나 자동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를 안 해도 되겠죠. 패킷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캡스 인포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캡스 인포 같은 경우는 와이샤크 서머리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서머리 기능에는 언제 패킷이 캡처되었고 평균 PPS와 평균 BPS 그리고 패킷 분석에 앞서 이제 기초 데이터 프로토콜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스 인포 같은 경우는 이제 7기가 정도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제 PC로 한 15초, 15초 캡처된 거라고 나왔다는 거고요. 제 PC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제 화면에 글씨가 좀 작죠? 지금 어떠세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간단합니다. 캡인포스라고 치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패킷 파일명을 치면은 파일 네임, 파일 타입, 엔캡슐레이션, 파일 타임스탬프, 헤더, 파일 사이즈, 언제 캡처를 했고 언제 캡처를 종료했고 데이터 바이트 레이트, 비트 레이트, 에버리지 패킷 사이즈, 에버리지 패킷 레이트, PPS, BPS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피캡에 대한 해시값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정보인데 와이샤크에서 우리가 로드하고 서머리를 뽑아내는 시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뽑아낼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빅파일을 하게 되면 바로는 안 나오죠. 이거 하는 동안 다른 것도 해볼게요. TCPD 스테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A를 주고 빅파일. 이게 그냥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행되는 동안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캡 인포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에 대한 제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커맨드를 미리 쳐놓은 TCPD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캡 인포스랑 마찬가지로 피켓 파일 정보를 추출하는데 패킷별 사이즈 프로토콜 통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서 비율이 거의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v 옵션을 사용해도 되고요. 결과물에선 S와 C는 서버 클라이언트 패킷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나왔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렸죠? 보시면 7기가 캡처한 날짜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패킷 사이즈, 해시값, 비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의미가 있을지는 본인 분석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파일일수록 요약된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분석을
깊은 단계까지 가시는데 좀 유리하실 거예요. 네, 디도스 장비에서 뽑아낸 패킷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를 맞은 패킷이고요. 77도스 같은 패킷도 원본이 있는데 실습 자료에서 쓰기에는 노출되는 IP들이 있어서 좀 패킷을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레이트, 이제 이거는 TCPD 스테이트로 뽑아낸 정보예요. 캡 인포스랑 거의 비슷하지만 스타트 엔드, 토탈 타임, 그리고 에버리지 레이트. 여기에 이제 퍼센트가 나와요. 이제 그리고 패킷 사이즈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도 나오고, 네, 이건 패킷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분포.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프로토콜 분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토탈에서는 100%로 이제 7기가가 잡혔었고요. IP, 이계층 레이어니까 IP에서 당연히 100% 잡는 거는 이해 가실 거예요. 특이한 점은 TCP 1%밖에 없어요. 그렇죠? TCP 안에서도 FTP, SSH, 텔넷, HTTP 서버 측, 클라이언트 측 균등하게 나와 있고요. HTTPS, MS SQL, 스퀴드, GNU, 아더, UDP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넘버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계층. 그리고 같은 이제 레이어에 있는 UDP 90%나 되죠. 고로 다시 말해 이 패킷의 90%는 UDP 패킷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ICMP도 한 5% 정도 섞였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15초 만에 캡처가 되었고 2017년도에 캡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탈 패킷 중 90%가 UDP고 라고 했을 때 UDP가 15초 만에 7기가 정도가 90% 내포된 패킷이라고 하면 UDP 플로딩부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전에 2장에서 디도스의 유형을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TCP가 많이 없고 TCP 클라이언트가 많이 쏘고 응답이 오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쐈다면 갭플로딩, TCP 갭플로딩 쪽이었으면 이거에 대한 분포가 더 많았고 클라이언트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TCP 공격 유형보다는 UDP에 대한 대역폭 공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시고요. HTTP가 굉장히 많다. 그럼 HTTP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패킷이든 어떤 프로토콜이 얼마만큼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 IP를 분류하고 그 다음 그 프로토콜에 대한 포트를 정의를 하고 내포된 페이로드를 분석하기 시작해야지 딱 패킷 보자마자 페이로드를 까본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가장 로우 레벨부터 접근하시는 거니까 단순히 그 라우 데이터 하나만 접근할 때랑 좀 접근 방식을 달리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패킷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실습은 다음 차시 할 거니까 이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리냐 이거 좀 끌게요. 예, 위 결과에서는 1024바이트 이상의 패킷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프로토콜 통계에서는 UDP 90% 이상 그리고 어, 대부분의 차지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ICMP랑 RES 25라는 패킷이 8%인 점 역시 공격으로 의심할 수도 있고, 프래그멘테이션 패킷이 약 57%라는 비율은 큰 대역폭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당히 많은 패킷이 1500바이트 이상으로 쪼개져서 전송되었고, 그 결과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워드가 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까 캡 인포스랑 TCP 데이트 통계값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의 분석 방법 문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작은 용량 파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BPS 쪽이 차이가 나는데, BPS 쪽이 캡 인포스랑 TCP 데이트가 값이 상이에요. 어떻게 상이하냐면 수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작은 파일은 수치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큰 파일은 차이가 나는데 실제 분석을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캡 인포스 정보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CPD 데이터보단 캡 인포스 정보가 정확해요. BPS는 캡 인포스 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공격 대상 IP를 확인해야 되는데 샘플 파일의 큰 크기의 UDP 패킷이 주로 이루고 뭐 이렇게 있는데, 분석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IP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공격 대상 IP를 정확히 알고 필터링 해야만 공격 유형의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TCP 덤프를 이용한 공격지 대상 파악 방법인데요. 소수의 목적지 IP를 대상으로 과도한 패킷이 집중되므로 TCPD 덤프를 이용해서 동일한 목적지 IP가 얼마나 보이는지로 공격 대상이 어디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TCPD 덤프하고 이제 -NR 옵션을 주고 이 샘플 패킷 명을 치게 되면은 그 포트 정보를 숫자 값으로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N 값을 넣은 거고요. R은 리드하는 거, 패킷을 리드할 때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쭉 리스팅 되기 때문에 소팅되어서 시간별로 소팅되어서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확인해 보니까 19168 100.16이 대상으로 IP 프로토와 ICMP 패킷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만 이미지 아랫부분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모를 TCP 패킷이 존재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not TCP라는 옵션에서 TCP를 제외한 나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TCP 덤프하고 not TCP 하면 TCP를 제외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런 ICMP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1480바이트 비정상적인 ICMP 패킷, 그리고 이 모든 패킷이 아주 단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에 공격 대상이 명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샘플 파일이 실제 다수 업체가 웹서비스 운영 중인 환경에서 디도스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디도스 공격 당시에는 인바운드 트래픽 중 거의 대부분이 공격 트래픽이라서 이 샘플 파일과 같이 TCP 덤프를 이용하여 공격 대상이 되는 IP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목적지 IP가 대상일 경우에도 PCAP에는 해당 목적지 IP 대부분들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약 한 10,000줄 정도만 출력해서 목적지 IP 정렬해 보면 어디인지 대충 추려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헤드해서 뭐 10,000개, 어크에서 이제 IP가 한 5번째에 있어요. 그러면은 소트하고 유니크에서 소트된 정보 중에 유니크한 값을 통계를 내고 다시 소팅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찍힌 IP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명령어와 옵션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T샤크입니다. T샤크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와이어샤크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이면 T샤크는 이제 커맨드 인터페이스 기반이에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데 T샤크는 와이어샤크랑 대부분의 기능이 똑같은데 명령어로 치고 결과를 텍스트로만 볼 수 있습니다. T샤크하고 리드 옵션 줘서 패키지 준 다음에 특정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통계를 뽑을 수가 있어요. IP 중에 가장 많이 요청한 카운트를 얘가 집계를 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레이트, 퍼센트, 버스트 레이트, 버스트 스타트 같은 값들을 출력해 주게 되기 때문에 어떤 IP가 가장 분포가 높은지 쉽게 우리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옵션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HTTP 패키지 한번 분석해 보자고 하면 케인퍼스, TCP 디스테이트, T샤크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프로토콜을 알게 되었고 HTTP 응용 계층형은 아까 보시다시피 트래픽이 워낙 적었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HTTP RY라는 그 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드에서 패킷을 읽고 그래브로 이제 이 꺽쇠 쪽 방향성을 이제 이 꺽쇠라는 거는 방향성이에요. 클라이언트 서버로 갈 때 이 꺽쇠가 표시되고요. 반대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줄 땐 반대 꺽쇠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 많은 외부 IP들이 이 특정 19168 100.162로 겐 요청을 했네요. 이런 걸 한꺼번에 뽑아볼 수 있는 도구고요. HTTP 프로토콜만 분석하게 됩니다. 도메인 정보가 쭉 출력이 되죠. 정상 요청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것만 봤을 때는 더 뽑아보게 되면 그래브를 두고 이 그래프를 줘서 특정 JPG, PNG, CSS, JS, GIF로만 또 출력하는 걸 쭉 뽑아보면은 이렇게 일치하는 것들을 좀 리스팅하게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특정 IP가 HTTP 1.1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상단 루트 페이지만 막 요청하는 것들 IP가 딱 눈에 띄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 IP만 가지고 이제 필터를 걸어서 보니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루트 페이지 요청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어떤 특정 컨텐츠 PNG, JPG 뭐 이런 것들이 아닌 루트 페이지만 계속 요청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같은 초 내에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겟플로딩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카운팅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은데 3219번을 이 IP에서 이 목적지로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요청이 됐네요. 8번, 6번, 5번. 나머지는 대부분 정상으로 보이고요. 얘만 겟플로딩을 보냈다고 이제 HTTP 트래핑 내에서는 이 도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죠. 네, 간단합니다. 오케이. 소팅을 겟포스트로 해도 이렇게 해서 소트, 유니크, 소트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분석할 때 제가 어크를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크와 소트, 유니크 정도만 알아두시고 뭐 그랩이나 이그랩 같은 것도 조합해서 쓰시면 얼마든지 빠르게 특정한 도구 없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다든가 문자를 뭐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패킷을 분석한다든가 많은 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앵그랩을 이용한 분석인데요. HTTP를 비롯해 UDP, ICMP 모든 유형의 프로토콜을 확인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예요. 우리 그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를 이제 필터링할 때 쓰는 건데 앵그랩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킷에 대해서 분석할 때 주로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HTTP RY에 대해서 단순한 요청 응답을 단순히 요청과 달리 헤더 데이트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요. 샘플 파일에서 공격 대상으로 의심되는 목적지 IP로 필터링, 다음 같은 HTTP 헤더로 구성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앵그랩하고 옵션 주고 패킷을 읽고 T하고 W by line이라는 또 옵션을 주고 HTTP 프로토콜 목적지 호스트는 IP 적고
쭉 보면 이렇게 페이로드, 내포된 컨텐츠까지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옵션으로만. 그럼 우리가 일일이 TCP 스트림 같은 와이셔크 GUI로 열어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옵션에 대해서 설명이고요. HTTP 트래픽만 분리해서 와이셔크로 확인하는 방법. TCP 덤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뽑고, 이 뽑은 자료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은 와이셔크로 분석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이 파일을 다시 와이셔크로 로드해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와이셔크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좀 보기 편하다는 거를 이제 예제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HTTP는 분석이 끝났고, HTTP 위의 프로토콜 공격을 확인한 방법인데, HTTP, UDP, ICMP, IP 프로토콜을 이용해 다양한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UDP만 있는 줄 알았는데 HTTP도 도스가 있었고,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성 디도스였는데 HTTP도 포함되고 UDP도 포함되고 ICMP도 포함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 분석해야 됩니다. 다 분석하고 시간 타임테이블을 다 뽑아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TCP 덤프를 다시 활용해서 리드 옵션에서 뭘 주면 IP 프로토, EO, IP 프로토, UDP, ICMP, TCP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온 거 있는데 HTTP는 이미 확인했고 이제 다른 프로토콜을 분리할 건데 UDP 패킷을 일부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TCP 덤프하고 UDP 컷 10,000개를 저장을 샘플 UDP 패킷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이제 저장하는 건데요. UDP로 옵션을 줘서 이제 10,000개 정도, 10,000줄 정도만 뽑아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10,000줄 정도는 와이셔크로 로드할 수가 있거든요. 와이셔크로 이제 올려서 이제 패킷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아래처럼 나오고요. 특정 패킷들은 1500바이트 이상의 크기로 단편화가 되어 있고 그 데이터 또한 무의미한 값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대역폭을 크게 만들기 위한 목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포트도 UDP 포트가 80이기 때문에 UDP랑은 크게 연관이 없는 포트입니다. 크롬에 이제 UDP 포트를 80을 쓰는 것도 443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80을 쓰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EB라는 데이터 값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보낸 전형적인 대역폭 공격이고요. ICMP도 이렇게 10,000줄만 뽑아서 와이셔크로 좀 자세하게 보면 리퀘스트 패킷인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됐어요. 이제 안에 내포된 값도 뭐 K라는 값으로 꽉 채워서 보낸 거 보면 이것도 역시 대역폭을 채우기 위한 공격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별로 이제 분류하고 IP를 뽑고 이제 페이로드를 이렇게 직접 분석하는 로우 레벨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분석하시다 보면 그게 100기가든 1000기가든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단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IP 프로토 2호로 발생한 패킷을 보니 1000바이트 크기로 의미 없는 패킷 유입되었고 1600바이트가 넘지 않았으므로 단편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IP 프로토콜 넘버가 255번이라는 의미인데 아래 링크에서 프로토콜 넘버 255번 확인해 보니까 예약된 번호로 확인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공격이고 공격자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고요. TCP 덤프의 이제 X 옵션이라는 거는 내포된 데이터 ASCII 코드가 즉 이렇게 와이샤크에서 보이는 이 헥사 값이 아닌 ASCII 값을 보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X 값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건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이제 X 옵션을 주면 네, 이렇게 아스키 코드랑 헥사카까지 같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와이샤크처럼. 제가 하나 A 옵션을 주면 아마 아스키 코드 값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 패킷 내에 아스키 코드가 별로 없는데 아스키 코드 값만 뽑게 되면은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빅 파일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TCP S40 포트 네, S40 포트하고 이제 소스 포트가 80이라고 하면 응답이고요. 목적지가 80이라고 하면 이제 요청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킷을 한번 보시면 겟 요청이 좀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와이셔크를 보는 get 하고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아스키 코드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랩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 유저 에이전트만 좀 뽑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실습할 거 아닌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I 옵션은 이그노 케이스입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는 거고 유저 에이전트만 이렇게 뽑히죠. 그럼 나는 이 패킷 내에서 이 큰 패킷 내에서 TCP 출발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제 80 HTTP로 요청하는 패킷 중에 아스키 코드 값만 뽑았더니 유저 에이전트가 보였고 유저 에이전트 중에서도 뭘 뽑겠다. 통계를 좀 뽑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의 유니크한 값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 여기 값만 뽑는다고 하면은 어크로에서 띄어쓰기 하나, 둘, 세 번째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이걸 통째로 좀 뽑겠다. 이게 같은 걸로 숫자를 세보고 싶다 하면은 소트를 하시면 됩니다. 소트 하시고 n 옵션을 주면 일단 정렬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럼 정렬이 된 값에서 유니크한 값을 뽑아야 되거든요. 유니크로 하고 C 옵션을 주면 소팅된 값 중에 유니크 즉 중복을 카운트를 세게 됩니다. 만약 C 옵션을 주게 되면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뭐 3이라고 찍히겠죠. 중복된 값을 두서없이 정렬이 되니까 다시 소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 80의 유저 에이전트 값만 뽑고 그 유저 에이전트를 소팅을 하고 유니크 값을 카운트를 집계를 하고 다시 소트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가장 많은 거 3238번의 유저 에이전트 이제 뭐 XCBL 리눅스로 파이어폭스를 사용해서 요청한 값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 어떤 겟 요청을 했는지를 쭉 뽑아보면 또 역으로 분석이 되겠죠. 분석하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일단 통계를 원하는 특정 값에 대해서 뽑는다는 거는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요. UDP 같은 경우는 앵그랩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아스키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뽑히게 돼요. 이거는 다른 툴로도 방금 보여드린 TCP 덤프로도 가능한 거고요. 이것도 앵그랩으로 해서 이제 쭉 뽑아보면 이 내포된 페이로드가 ICMP 내에서 이 목적지로 어떤 값이 갔는지 쭉 확인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프로토콜 255번 예약된 ICMP 번호도 이렇게 값이 의미 없는 값이 꽉 채워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패킷이 7기가 정도로 좀 비교적 작은 대용량으로 하기엔 좀 작은 패킷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 뭐 1TB의 패킷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할까? 뭐 100기가로 쪼갤까? 1기가로 쪼개서 분석을 해야겠죠. 우리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패킷 분할을 해야 되는데 패킷 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와이샤크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옵션은 이제 커스텀으로 풀로 주게 되면 이제 T샤크도 설치되고 에디트 캡도 설치가 되고 머지 캡도 설치가 돼요. 다들 여러분 PC에 있는 와이샤크 설치하면 PC에 있는 거고요. 이런 우분투나 다른 뭐 칼리눅스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옵션은 6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프레임 넘버예요. 프레임 넘버 6번부터 100번까지 총 95줄 패킷을
output.pk앱으로 저장하겠다는 이 명령어고요. 이렇게 저장하면 따로 이렇게 패킷 저장돼요. 이거는 이제 패킷 범위, 이건 패킷 개수로 분할하는 건데 1000개씩 10,000개씩 단위로 패킷을 분할하겠다 하면은 이 현재인 패킷이 뭐 몇 개에 있는 패킷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0개씩 자르면 이렇게 잘라져요. 0000, 1, 2, 3, 4, 5, 6, 7 이렇게 잘라져서 저장이 됩니다. 네. 시간 단위로도 자를 수가 있는데요. 5초 단위로 우리가 큰 패킷을 자르고 싶다. I5를 주고 자르면 또 이렇게 잘립니다. 시간 범위로도 할 수 있어요. 2017년도 6월 10일에 19시 42분 15초부터 16초까지 자르겠다.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여러 개의 범위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패킷을 이제 통합한다는 거는 멀지하는 건데요. 패킷을 분석하다 보면은 여러 개로 나눠진 파일을 통합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와이샤크로 설치하게 되면 머지캡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용 방법은 이제 W로 저장할 파일명 저장하고 다음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pcat 파일 나열해주면 됩니다. 파일명이 input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을 때 시간 순서대로 통합이 되고요. 이제 머지캡 W 옵션 주고 패킷 1번, 패킷 2번, 패킷 3번을 샘플 패킷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보면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통합이 된 여러 개의 패킷이 통합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이어붙일 수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가 아닌 결과물이 생성된 순서대로 이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A 옵션 줘서 이어붙이면 됩니다. 패킷 길이를 제한해서 합칠 수도 있고요. 패킷에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으면 패킷 길이를 뒷부분 데이터는 버리고 통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XX 옵션을 줬을 때 이런 불필요한 패킷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면 50바이트의 데이터로만 합쳐진 피켓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S 50으로 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50바이트가 넘는 건 저장이 안 되겠죠. 이제 패킷 가시화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서드 파티 툴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누플룻이라든가 애프터글로우 같은 어떤 통계를 가시화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되게 유용할 수 있어요. 대용량 패킷 분석할 경우에는 프로토콜 분포, 발생시킨 IP, 통계, 프로토콜들을 한 번에 한눈에 가시화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쭉 분석하기 위해서 출연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패킷을. 마치 우리가 그 와이자크를 좀 자주 다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IO 그래프라고 해서 뭐 TCP나 UDP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패킷의 분포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뽑아내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제 우리도 뽑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분포도는 우리 아까 전에 텍스트 기반으로 뽑은 거랑 데이터가 거의 같아요. 이렇게 작은 패킷이니까 와이샤크를 쉽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테이틱스, IP 스테이틱스 뭐 이런 거 다 있는 기능입니다. 와이샤크에. 지금 할 거는 쉽게 CLI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림 분포도를 뽑아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GNU 플로트를 이용한 가시화인데요. 패킷 내에 프로토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대부분 리눅스 배포판에 있어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방법도 간단합니다. TCP 스테이트와 그누 플롯이 설치된 리눅스 환경이면 됩니다. 그누 플롯은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패킷을 바로 이미지 그래프화하는 기능은 현재는 없고요. 우리는 패킷 내에서 그래프로 가시화하고자 하는 유효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뽑아야 돼요, 숫자를. TCP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누 플롯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TCP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 리드 옵션을 주고 이런 형식이 있어요. R, 탭, 뭐 A 해서 ARP 데이터를 이제 60초 간격으로 이제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이 명령어의 하나에 ICMP 데이터를 뽑겠다, TCP 데이터를 뽑겠다, UDP 데이터를 뽑겠다. 옵션을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R은 당연히 리드고요. O는 이제 출력을 저장하는 옵션. %R은 첫 번째 패킷의 상대 시간 값이고요. 그다음에 A, C, T, U는 ARP, ICMP, TCP, UDP의 값입니다. 빠졌네. T와 N은 탭과 이제 라인 피드라고 해서 개행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R이면은 이제 시간은 앞에 있죠. 60초 단위로 뽑아서 저장한 거. T는 탭, A는 ARP. 60초 단위로 ARP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숫자를 뽑아서 라인 피드 한 칸 넘긴다. 그래서 한 칸씩 넘기면서 한 줄씩 뽑는다는 거죠. 60초 단위로. 60초 내에 ARP가 10개, 20개, 30개 있는 그 라인별로 쭉쭉쭉 뽑는 거를 ARP 데이터라고 저장하고요. ICMP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저장한 4개의 값을 가지고 TCPD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추출을 했고요. 숫자는 시간값 60. 그러니까 다 설명한 내용이고 이렇게 뽑은 4개의 값을 가지고 GNU 플롯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이미지하는 예제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언하고 그리드 방식으로 선언하고 레인지 값 그리고 타이틀 이미지에 보이는 타이틀 그리고 X축 라벨, Y축 라벨 그리고 플로트에 들어가는 값 우리 아까 뽑았죠? ARP, ICMP, TCP, UDP 이 값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타이틀을 어떻게 정해서 표현할지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짠 다음에 이 protocol.png로 뽑게 되면은 스크립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set과 플로트로 나뉘게 되는데 set은 그리드 설정과 출력할 이미지에 된 타이틀, X축, Y축, 라벨링, 민, 맥스 값 정의하는 거고요. 플로트, 여기서 말하는 플로트는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데이터 형식, 데이터 라벨을 정의합니다. 3D 형식으로도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 GNU 플로트 설명하는 그 도큐멘트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더 많은 옵션이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RP, ICMP, TCP, UDP라는 그 4개의 값들로 되게 되고요. 이제 X축과 Y축이 나오고 시간당 얼마만큼 프로토콜 분포가 일어났는지 패킷이 개수가 있었는지를 한 장표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ARP가 가장 많네요. 여기선. 그 다음 TCP가 많고요. 나머지는 안 보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와이샤크로 뽑았을 때도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와이샤크에서 IO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와이샤크로 이렇게 뽑은 거랑 이 화면이랑 큰 차이가 없죠. 네. 다만 우리가 큰 파일 같은 경우 와이샤크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유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드렸고. 거의 같은 그림을 우리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더 큰 파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이미지를 뽑아서 분석 자료에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없으면 100메가 단위로 쪼개서 와이샤크로 다 열어가지고 그래프를 합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넣은 내용이고요. 이번에 HTTP 기준으로 가시화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IO 그래프 거의 흡사한데 뭐 이제 TCP 스테이트로 똑같이 TCP 포트 80 이제 옵션은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어요. TCP 목적지 소스로 나눈 거예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토탈하고 아까는 뭐 이렇게 그 프로토콜 스테이틱스였는데 지금 저 HTTP 인아웃 스테이틱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라벨은 초 킬로바이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플로트로 나눴고요. 보시면 킬로바이트 통계 그래프 예제 살펴보면 이제 옵션 아까 그 TCP 옵션 줬고 바이트 옵션 입력해 데이터 추출했고 인자값을 1214로 나눠서 초당 킬로바이트의 그래프를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 이런 화면 토탈에서 인과 아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림이 이쁘지 않은데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예쁘게 가시화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뽑힐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이제 디자인 좀 이쁘게 수정해 볼게요. 이게 좀 보기가 별로잖아요. 간단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석 처리를 하고 박스 트루 컬러 PNG로 트루 컬러로 바꾸게 되고 뭐 필 솔리드를 뭐 보더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값들 몇 개만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이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ARP는 뭐 선으로 하고 ICMP는 TCP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값 파이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예제는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고 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큐멘트를 보고 예제 파일들이 예제 스크립트들이 인터넷에 많아요. 예제 중에 이렇게 패킷을 분석한 예제보다는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이제 매틀랩 형식으로 뽑아낸 그런 스크립트가 많은데 그거를 참고해서 패킷에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세팅했던 옵션들에 대한 다 설명이고요. 박스, 뭐 셋스타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크립트는 본인만의 노하우예요. 나는 언제든지 어떤 패킷을 만나도 이 프로토콜 이용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걸 스크립트로 미리 만들어 두시면 뭐 와이스크 열지 않더라도 큰 패킷 파일도 이렇게 빨리빨리 가시화 시켜서 공격이다 아니다 프로토콜 분포는 어떻게 가시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본인만의 노하우 스크립트로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비즈랑 애프터글로우를 이용한 가시화인데요. 다른 방법의 가시화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통계였다면 지금은 노드 간의 연결점을 찍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출발지 목적지 IP 포트 기준으로 노드 간의 방향성을 가시화하는 라이브러리들인데요. 스캔성 트래픽이나 디도스 같은 분산 집중 형태의 엔드 1의 형태를 공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는 좀비 본넷 같은 형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특정 형상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가들은 대충 이 회사에 어느 정도 감염이 퍼져 있다. 본넷이 형성돼 있다. 어떤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과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시화를 시킨다면. 네. 하나씩 하나씩 그 기업 내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 내 분석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비지 같은 경우는 그래프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한 문법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도구고요. 제공하는 도구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네이토나 닷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TCP 덤프를 활용해서 출발지 IP, 목적지 IP, 목적지 포트를 추출하면 됩니다. 애프터글로우 펄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네이토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 출력해서 마지막으로 네이토에서 GIP로 노드 간 트래픽 흐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그래비즈랑 애프터글로우. 그래비즈랑 애프터글로우 설치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노드 방향성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TCP 덤프를 해서 SQL 뭐 pcap이란 거를 이제 리드해서 펄 스크립트로 이 펄 스크립트라는 거는 결국 아까 애프터글로우 다운받은 거 안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요거 파일도 드릴게요.
뽑아내면 우리가 이 패킷 내에서 그래비지에서 로드에서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게끔 데이터를 뽑아주는 거예요. 네, 애프터쿨러에서 이제 이미지를 뽑아주고 이 옵션을 적용을 해서 그 그래비지 네이토를 사용해서 GIF로 뽑아낸다는 거죠. 결국엔 최종적인 결과물은 test.gif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명령 파이프로 연결한 거는 제가 쉽게 좀 연결해서 명령어를 쓴 거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하나씩 해보셔도 됩니다. 이 파이프는 다 명령어 개별적인 거고요. 산출물을 이용해서 또 이제 그 옵션을 줘서 지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점을 찍어서 바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에,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초록점이 80 포트거든요. 많은 소스 IP들이 80 포트로 특정 IP로 접근하는 거고, 이 분산된 뭐 53번, 23번 이렇게 노드들이 어떻게 어떤 포트로 어떤 IP로 붙는지 형성한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통계지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특정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붙는다. 디도스 같은 경우도 이럴 수 있어요. 소스 IP는 n개고 목적지 IP랑 포트는 단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디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겠죠. 이런 형상이 나올 수 있고, 사내에서 이런 게 80이 아니라 다른 데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외부로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하면 거의 본넷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본넷 그림 같은 경우는 구글링 하셔도 많이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눈에 익혀놔야 이런 장표를 뽑았을 때, 아, 여기 이게 문제가 있구나. 빠르게 분석해서 IP나 포트를 뽑고, 이제 아까 우리가 진행했던 단계처럼 단계별로 접근해서 분석을 세분화해서 이 현재 네트워크 트래픽 중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통계가 나왔고, 그런 거를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포트를 막거나 어떤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가이드나 컨설팅이나 이제 보안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CLI 기반으로 덤프 트래픽 가시화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어, 이럴 때는 몇 가지 도구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외에 가시화 분석 도구들도 있어요. 대용량 패킷을 가시화하는데 뭐 CLI 기반의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어, 대용량 패키지 분석하는데 특화된 GUI 툴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되게 열심히 한 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돈이 많으면 도구를 사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상용 도구인데요. 이제 스틸 센트럴 패킷 아날라이저 같은 경우는 리버베드의 상용 도구인데요. 대용량 패킷을 읽어드리고 유용한 필터를 제공해요. 유용한 필터라는 거는 뭐 HTTP 리스폰스 레이트를 뽑아본다든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쭉 나오죠. 이거 7기가짜리 파일이에요. 똑같이 로드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렸어요. IP 프로토콜 나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용 기업에서 쓰게 되면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관점에서 봤을 때 CLI가 더 빨라요, 이거보다. 우리가 분석할 만한 그 자료나 스크립트를 명령어로 쭉 준비해 둔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난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싶고, 많은 우리 분석가들이 있는데 많은 분석가들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 도입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통계를 뽑을 수도 있고, 이 통계 특정 부분을 찍어서 와이샤크로 열 수도 있어요. 시간별 분석도 되고,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드릴다운 할 수도 있고, 카피할 수도 있고, 보고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와이샤크랑 연동도 되고. 저도 써봤는데 뭐 도움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니즈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뽑을 수가 있어요. 컨버세이션 리스트로 해서 방향성 뽑을 수도 있고, 통계를 좀 더 예쁘게 뽑을 수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확장자에 대해서도 분포도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 분석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보고서 샘플이에요. 이런 보고서를 뽑을 수도 있고요. 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옴니피크라는 것도 있어요. 피크플로우사에서 쓰는 상용 도구고요. 옴니피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회계 파일 내에 그 음성 데이터를 뽑아낸다든가 와이샤크 연동이랑은 좀 연동과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 악성 트래픽을 분석하는 데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옴니피크라는 그 도구가. 찾아보시면은 데모 버전을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나는 살 돈이 없다.' 하면 스크립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태까지 강의로 진행한 내용과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뽑고 실행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얘네들은 패킷만 분석하는 회사니까 어떤 데이터 옵션 셋을 제공하는지 우리가 보고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럼 본인만의 노하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런 도구는 좀 통계나 분포도를 분석하는 도구고 제가 봤을 때 옴니피크 같은 경우는 악성 트래픽을 분석하는 데 좀 더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도구지만 GUI 기반이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지 어널라이저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프로토콜 외에도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데도 이제 말 그대로 메시지 어널라이저인데 패 패킷에 대해서 분석도 제공합니다. 그리 빠르진 않아요. 근데 도움이 되고요. 제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널라이저를 텍스트나 이런 피켓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지 어널라이저라고 치시면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MS에서 제공하는 툴이고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분석하는 데 특화된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얼마 안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보시면 소스, 목적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이걸 딱 눌렀을 때 내용 이게 페이로드 따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도 뽑을 수가 있어요. 쭉 나오죠. 그래서 아마 가시화도 할 수가 있는데 음. 여기서 뭐 옵션을 줘서 따로 그룹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시 다뤄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그 와이샤크에서는 그 HTTP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서 소스랑 목적지랑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첫 장에서 말씀드린 웹스캔 트래픽 분석할 때 주고받는 거를 얘는 정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것도 플로우 차트 같은 걸 제공하기 때문에 가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레이프라는 그 칼리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유닉스용 그래픽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예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본다는 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막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패킷을 이제 로드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도 있는 기능이더라고요. 이더레이프. 아주 옛날에 쓰던 건데 사실. 강의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것만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거예요. 없어. 없으면 설치하면 됩니다.
apt-get, install, iterate 설치하시면 되고 그렇게 헤비한 도구는 아니라서 뭐 설치하거나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뭐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토콜별로 이제 패킷 레이트도 볼 수가 있고 그 이 노드 간의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과 통계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IP가 쭉 연속해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 흰색 같은 경우는 UDP 언노운 트래픽인데 137.116 뭐 여기 써 있는 게 우리가 왜 UDP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그쵸? 스카이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다른 노드들이랑 통신하는 걸 수도 있고요. OE로 시작하는 거 봤을 땐 아마존 쪽 또는 구글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HTTPS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봐서 좀 눈으로 보는 거랑 텍스트로 보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나중에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오늘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좀 실습을 한번 재밌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걸로 만들려면 간단해요.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는 읽는 게 아니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도 손이 움직이는 게 코딩이고 명령어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딱 한 3분 정도만 쉬다가 그 DS 오픈 프로젝트 문종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